안녕하세요. 교육 변화와 혁신에 따른 학교 자치 국내외 사례 연구 발표를 맡게 된 이인수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인수, 양윤정, 강재혁, 홍순범, 강민수, 윤혜원, 양성훈 이상 7명이 공동으로 연구한 발표 내용입니다. 예, 목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1장에서는 서로 및 이론적 배경, 2장에서는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1,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연구 결과 2,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논의 및 결론, 5장에서는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성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서로 및 이론적 배경입니다. 예, 먼저 서론에서는 최근 우리 교육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교육 변화와 혁신,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자치 이런 순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변화와 혁신의 주된 내용은 첫 번째 인구 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그다음 두 번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격 교육의 새로운 어떤 발전 방향 및 교육의 재구조화, 그다음에 촛불혁명 이후로 현 정부의 시민사회와 시민교육의 급부상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학교, 즉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학교 자체의 방향 및 실현 방안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학교 자치란 무엇이며 학교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즉, 학교 자체의 개념으로부터 학교 자치, 그다음 학교 민주주의 개념을 살펴보고 관련되는 선행 연구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 자치란 제2회 교육자치정책연구회 정책협의회 자료 중에 있는 말인데요. 단위 학교가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학교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다.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고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책임을 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민주주의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인 체제, 경험 전달, 공유의 방식을 학교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치는 학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 운영 전반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선행연구 분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교육 변화, 교육 혁신, 교육 자치 세 개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학교 자체를 도출하려고 했고요. 각각의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1입니다. 연구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첫 번째 국내,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 세 번째로 이제 유럽에서는 핀란드와 독일, 네 번째로 영미권, 영국, 미국, 호주 이렇게 선정해서 다양한 사례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학교 자치와 관련해서 이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맥락의 다양성을 반영해서 학교 자체 특징과 그 주체, 형태, 각 사례별 시사점을 분석했습니다. 이제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 방법을 이용했는데 국내 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자치 사례를 심층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분석 자료로는 각종 정책 연구 보고서와 학술 연구 문헌, 신문 보도 자료들을 이용해 이들을 신뢰도 높게 분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내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땡땡초등학교의 학교장과 교사의 대화와 만남이라는 것인데 질문으로는 이제 교육청은 세종자치학교 운영을 위하여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학교를 위해서 공문 축소 및 업무 효율화, 신뢰관계 구축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학교가 이제 교육과정 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교 시설 확충 및 교직원 복지 그리고 이제 교사 전문성 강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공문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가 없다면 교사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인데 이제 교사들이 학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학생과의 관계 맺기라든지 이제 행정 업무가 있어서 못했던 이제 교사 문화 개선하기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로는 아시아에서도 일본을 제시할 건데요.
먼저 개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정말 유사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남경희가 2016년에 국내 혁신학교 시사하는 바가 많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연계 협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015년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제 교수 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적 맥락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제 지역 연계 협력에 이제 그것이 필수적으로 이제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배움의 공동체라는 키워드가 도출이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소통 및 업무의 재구조화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제 조직을 만들 때 개방화, 민주화, 단순화, 전문화가 이제 이루어져야지 수업 개혁, 이제 수업 공개나 수업 협의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학교 개혁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 공개란 무엇이냐? 활동적이고 협동적이며 반성적인 학습을 실현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소통을 유도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생들의 개성과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배움의 공동체 두 번째로 아까 언급했던 수업 협의회인데, 그것은 이제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과 동료성 증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교장의 높은 수업 전문성이 필요한데, 특히 특이했던 점은 이제 공개 수업에 대한 논평을 진행하되 비판적이거나 평가적인 발언을 제외하고 그 수업을 통해 배웠거나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스쿨. 아까 언급했던 이제 지역과 연계하는 것에 이게 되게 일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별 교육을 구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언급했던 이제 학교 운영 협의회를 통해서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이제 함께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라는 그 가치관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학교 운영 협의회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학부모와 지역이 모두 이 좋은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고 이거를 위해서 자기 평가와 자기 점검을 하는 학교 운영을 이제 일본에서는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를 살펴봤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로 이제 2012년 피사 결과에 따르면 수학, 읽기,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보다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이제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이제 교육 성취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싱가포르의 주요 특징은 덜 가르치고 더 학습하자 이런 모토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교사 학습 공동체, 흔히 이제 교사 중심의 지도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학생 중심의 학습이라는 키워드로 이것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운영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교사 또한 이제 학생 중심의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교사 스스로 이제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로는 이제 싱가포르 미래 학교라고 하면서 이제 니안 중등학교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ICT 교육 등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 2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유럽에서 핀란드는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인데,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이제 교육 자치라고 합니다. 핀란드 교육 자치의 특징으로는 학교와 교사에게 높은 자율권과 의사결정권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가 굉장히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제 핀란드의 학교 자체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시사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교육 권한 분권화를 들 수 있습니다. 단위 학교로의 교육 운영 권한 위임. 우리나라와 달리 핀란드에서는 국가 차원의 직접적인 통제나 평가 제도가 없고 학교 구성원의 자기평가가 중심입니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도 지역적이고 자율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보장하면서 학교 내 학교 간 네트워킹을 중시하는 그런 학교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쿠아리움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교와 지역교육청, 국가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에서 독일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독일은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제 독일 교육 자체의 핵심 요인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학교에 대한 자율성 부여, 두 번째로 교사에 대한 자율성 부여라는 이제 공통적인 자치의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지방자치를 명시한 독일의 법제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제30조와 70조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 30조에서는 지방의 자치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70조에서는 이제 연방과 지방의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교육부 장관 협의체 KMK라고 있는데 독일은 특이한 게 이제 연방제 국가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총리가 있고 그 아래 이제 교육부 장관이 있고 그 교육부 장관 아래 학교 법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괄적인 어떤 협의체와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KMK를 통해서 각 주의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서 교육 문제를 나누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KMK에서는 이제 공동의 의견과 의사를 형성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대표할 목적으로 이제 개별 주를 넘어서는 중요성을 갖는 문화정책의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 KMK 이런 협의체가 이루어지는 그 특수성상 이제 정치적 요소가 배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독일에서는 개별주의 학교 법률이 있고 이제 평가 방식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법률 같은 경우에는 교사에게 안정적 지위를 부여하고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평가 방식으로는 이제 평가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있다면 연례 보고서란 게 따로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평가받은 모든 학교에 대한 통계를 제공해주는 학교 선택의 지표 가능성도 있으면서 개별 학교의 이제 구체적 내용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원화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영미권. 첫 번째로 미국을 살펴볼 건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차터 스쿨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차터란 이제 법적 성과 계약서라고 해서 이제 학교의 목표, 교육 과정, 교육 대상, 평가 방법 등이 이제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입학 시험을 보지 않고 정원 내에서 최대한 학생을 수용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소규모의 인원으로 이제 개별화된 요구에 맞춰서 이제 창의적이고 새로운 수업 아이디어 실험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영국 아카데미 스쿨을 볼 수 있는데 아카데미 스쿨의 특징은 이제 중앙 정부의 협약에 근거해서 지원받는 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자유형 공립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형 공립학교인 만큼 성취도가 낮은 이제 공교육의 개선과 이제 학교의 다양화, 사회 양극화와 같이 사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호주의 미래학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의 특징은 재정 지원과 교육 행정의 분권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위 학교당 총액 예산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따라서 이제 교원 임용의 자유가 보장돼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학교 목표와 평가 기준, 책무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논의 및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의는 앞서 여러분이 살펴보셨던 다양한 국내외 사례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내 시사점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학교 자체의 전제 조건입니다.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거는 학교 자체를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이 전제 조건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 교육 활동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되고 교육 주체별로 자치 공동체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장기적인 교육 정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연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문가 활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교육계획의 중심은 교사이고 교사의 역량 정진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특히 전국 단위 교사 학습 공동체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21세기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에서는 무엇보다도 핀란드 자치제도가 최대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뢰가 기반되어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네트워킹과 협업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면서 연계적인 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지방자치에 대한 법규와 명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문화가 섞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학교 순위입니다. 평가의 취지는 원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것인데 순위를 강조하는 문화 자체가 약간의 그 강점 강화보다 약점을 보완하는데 극한 형국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순위를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영미권입니다. 영미권에서는 교육의 다양화,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다양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과 교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즉 교원의 역량과 강화와 관련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자치 목표 설정인데요. 입시 제도 중심 우리나라에서 학교 자치가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 목표를 보다 더 분명하게 조화롭게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무성 개념을 명확화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그동안 앞에서 논의되었던 국내외 학교 자치 사례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일단 표의 구성 항목은 국가별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그 다음에 자치의 특징, 주체, 형태, 시사점으로 가겠습니다. 국내는 대상은 세종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충남에 있는 중학교, 그래서 초등에 해당되는 학교와 중등에 해당되는 한 학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업무 재구조화와 교육 주체별 자치 공동체 구축, 그 다음에 아시아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하나, 커뮤니티 스쿨 하나. 그래서 시사점으로는 학교와 지역이 연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지역과 연계를 통해서 전문가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있어서는 대상이 교사학습 공동체 PLCS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교사 중심 교육 개혁, 교사 역량이 정진돼야 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유럽에서 핀란드는 대상이 교육 권한 분권화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학교 및 교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거, 학교 간 지역 간 네트워킹 및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 독일에 있어서는 교육부 장관 협의체 KMK, 그 다음에 학교 및 교사 평가 제도를 들 수 있었으며 시사점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체, 그 다음에 평가 이원화 시스템을 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미권입니다. 미국은 차트스쿨, 영국은 아카데미스쿨, 호주는 미래학교였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교육의 다양화 추구, 교원의 역량 강화, 교육 자체에 따른 책무성을 들 수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들 수 있었고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는 핀란드를 들 수 있습니다. 핀란드가 학교 자체 성공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지방 분권과 단위 학교 및 교사의 높은 자율권 및 의사 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뢰에 기반한 교사의 전문적 역량입니다.
단위학교의 경우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해서 신뢰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 공동체 간 적극적 연계입니다. 한국형 학교 자체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교육 문제 해결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학교 공동체 내에서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발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외 학교 자치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소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수정 보완해서 다음번에 보다 나은 연구 자료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